여러분, 오늘은 차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다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셨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누피얼기고요. 현재 저는 밀크티를 마시고 있어요. 아침만 해도 막 해가 쨍쨍해가지고 되게 와 이러면서 호지차를 마셨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구름들이 막 몰려오더니 하늘이 회색이 됐어요. 그래서 정산소정을 마실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그냥 일단 강의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마실 수 있는 밀크티로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았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경이라는 게 이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다경이의 글씨를 먼저 살펴보자면 차다 혹은 차차 자랑, 그 다음에 뭐 경전, 뭐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 경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왜 뭐 도덕경, 그리고 성경, 기타 등등 그러한 거에 많이 쓰이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경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차의 경전이라는 거죠. 차의 경전이라는 건데, 그게 왜 차의 경전이냐, 그리고 그 다경이 쓰여진 시대가 언제였냐면 무려 당나라 시대였어요. 당나라 시대면은 정말 옛날 옛적이잖아요. 근데 그때 쓰여진 게 왜 지금까지도 차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경이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거는 그 책을 쓴 저자인 유구라는 사람에 대해서예요. 유구란 누구인가? 유구는 그 차의 경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차의 신, 다신 혹은 다성, 차의 성인 뭐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탄생 1화부터 되게 신비합니다.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지적선사라는 스님이 강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어서 자기가 직접 절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죠. 절에 들어가서는 심부름을 많이 되게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님들의 차 심부름을 많이 했다고 전해져요. 그랬기 때문에 유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를 접하고 그리고 차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우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일가견을 쌓아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절에 있으면서 그냥 있었지만 나이가 이제 차면 찰수록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 유구가 대체 이 절밖의 세상은 어떨까? 그래서 사찰에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을 나와서 세상을 좀 떠돌게 돼요. 떠돌게 되다가 되게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얼굴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전해지는데 어떻게 또 극단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극단이라고 하면 약간 유랑극단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서커스처럼 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극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연예인이 된 거예요. 연예인이 됐는데 그 극단이 그래도 좀 약간 유명하고 재미있는 실력이 있는 극단이었나 봐요. 그 연극이든 뭐든 공연을 보러 좀 고위층 간부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유구랑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건 좀 특수 계층이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일반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공연에서 만난다던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배우이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고위층 간부들이랑 친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친해진 사람 중에 한 명과 이제 더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차도 마시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유구가 차에 굉장한 지식과 일가견이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때마침 이 사람도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차에 대한 어떠한 책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유구한테 나 이거 좀 책 쓰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도와줬던 게 계기가 되어서 유구는 다경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경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여태까지 그냥 이렇게 좀 흩어져 있었던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뭐 카더라 이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떻게 차를 재배하는 게 가장 적합한가 기타 등등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이 책 하나로 인해서 다 평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는 거를 대할 때 하나의 기준점이 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냐면, 그때만 해도 차라는 게 차라는 글자로 통일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가, 설, 명, 천, 그런 여러 가지 다른 한자들로 이렇게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겸용해서. 근데 다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차라는 그 글자가 차의 정의가 된 거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인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한 최초의 어떠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경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차의 경전 이런 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다경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차를 접하게 되면 좀 어떠한 뿌리를 좀 알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경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럼 다경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다경은 1권, 상권에는 1, 2, 3장이 들어있고, 중권에는 4장이 들어있고, 하권에는 5, 6, 7, 8, 9, 10 이렇게 6개의 장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중하 3권으로 10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이고요. 가장 먼저 일지원이 있습니다. 일지원이 뭐냐면 그 원이라는 글자가 뜻하는 바가 근원 이런 거잖아요. 원산지 할 때도 그 원자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근원이라는 거기 때문에 차의 기원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차가 시작이 됐는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차는 남방에서 온 상서로운 나무이다. 그리고 그 크기는 1척에서 2척 혹은 수십 척까지 자라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그 장이 바로 일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지원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차라는 것이 검소하고, 행실이 검소하고, 그리고 바른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사람에게 성격이 그런 사람에게 적합한 음료다라는 거를 좀 약간 명시를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이자 이 책이 차의 그냥 실용적인 부분만 다룬 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까지 같이 다루게 됐다는 그러한 것이 결국에는 정행검덕 사상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이지구예요. 이지구가 어떤 거냐면 차를 만드는 도구에 대한 얘기예요. 1장에서 어디서 차가 왔는지 설명을 해주고 그 차나무에서 나온 찻잎을 따서 차를 만들기 위한 도구들,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 쫙 있어요. 삼지조라는 거는 차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이미 사실 2장의 29에서 그 도구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도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좀 대략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지금의 차 만드는 방식과 굉장히 많이 달랐었어요. 그래서 차를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그 잎을 따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증기에 쐬가지고 짓이겨서 그걸 빻아서 뭉쳤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떡차처럼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떡차의 형태로 만든 거를 이제 구워서 사실 이걸 빻아서 이렇게 마셨었거든요. 이제 중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1권이 끝나고 3권이 끝나고 중권으로 들어가서 4장이 나오고요. 사지기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릇이라는 뜻인데 그 그릇은 차를 마시는 그릇인 거예요. 차를 마시기 위한 그릇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차를 끓이기 위한 불을 피우기 위한 풍로라는 도구, 그리고 그 풍로 그걸 사용하기 위한 숯, 그리고 물을 끓이기 위한 솥, 그리고 솥 받침,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유구 같은 경우에 소금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넣기 위한 단지, 그리고 물을 떠놓기 위한 어떠한 다른 그릇 하나, 뭐 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디테일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시 학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학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5장이 나오죠. 그래서 오지자예요. 오지자는 뭐냐면 이 자라는 게 뭐 굽다, 끓이다,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끓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차를 끓이는 방법도 그냥 단순하게 끓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모든 다구들 갖춰져 있어 과정을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럼 물이 이제 끓기 시작을 하면 1비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를 1비라고 하고, 그때 소금을 딱 넣어요. 소금을 넣고, 그래서 물의 그 방울의 크기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특정했던 나무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서 회용놀이를 만들어요, 솥에. 그런 다음에 곱게 갈은 찻잎을 거기다 넣어서 확 끓이는 거예요. 그렇게 확 끓을 때 또 여기다가 바로 한 바가지 떠놨던 또 물이 있거든요. 그걸 뭐 부어가지고 그게 이제 끝나면 불을 바로 끄고 이제 이거를 분작이라고 해서 그 잔에 나눠서 이제 마시는 건데, 오지자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소금을 넣어서 끓였다는 거. 그게 좀 유구 이후에는 다뤄지지 않는 그래서 간을 맞췄다는 게 다뤄지지 않는 어떠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차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좀 그러니까 마시는 차 이전에는 좀 약간 음식으로도 좀 되게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러한 관습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육지음, 바로 6장이고요. 음이라는 건 마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세세한 과정을 해서 차를 만들었는데 마시는 거를 또 그냥 이렇게 후루룩 마시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도 되게 또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어요. 마신다는 것도 이제 그 차라는 게 여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확산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유구가 좀 이렇게 대충 설명을 하고 개략적으로, 그리고 마실 때 이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드는 거, 뭐 물, 그리고 뭐 도구,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이제 차 마시는 게 그냥 간단한 것만이 아니다. 쉽게만 생각할 수 없다라고 이제 9가지를 꼽아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7장은 칠지사라고 해서 여태까지 그 각종 사료들의 차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 것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나오고요. 막 거기 보면 좀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뭐 귀신이 막 와서 차 달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는 굉장히
마시는 거를 좋아하면 정말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생으로 가서도 잊을 수 없는 맛이라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정행검덕이란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검소하게 그리고 행실 바르게 그런 거와 약간 연관지어서 좀 검소한 찻상에 대한,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음식을 막 차려서 티푸드 가득한 한 상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고 소박한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것만 이렇게 있는 찻자리가 더 좋은 거다라는 뭐 약간 그런 얘기 같은 거,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팔지출, 팔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출이라는 것 자체가 나오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의 산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보면은 이제 현대에 있는 쓰촨성부터 이렇게 운남 지역 이런 식으로 이르는 그런 지역에서 차가 나온다, 거기에도 약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략, 그래서 략이라는 거는 또 생략하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을 여태까지 나왔던 뭐 차 만드는 도구, 뭐 마시는 도구, 뭐 다 각종 도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특히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풍 같은 거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데 놀러 가서 이제 차 마시고 이런 일들이 성행을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다 지구이고, 다구를 다 지구이고 갈 수가 없잖아요. 막 막 이런 것까지 다. 지금은 당연히 안 지고 가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차를,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예의를 다 갖춰서 마실 수 있기 위해서는 생략해도 괜찮은 다구가 몇 개 있다 해서 그 생략 가능한 다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구지략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십지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도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다경의 모든 정신과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필사를 해서 잘 걸어놔라. 어디든 쉽게 볼 수 있게, 혹은 쉽게 펼쳐서 읽어볼 수 있게. 그래서 꼭 필사를 해라라고 해서 그러한 얘기들을 담고 있는 게 십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학원까지 10개의 장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유구는 다성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 이 다경이라는 책은 당시에 그 양반 귀족, 양반 이런, 특히 왕실에서 이 책을 읽었다고 전해져요, 많이. 그래서 최근은 아닌가, 70년대쯤에 그 황실 다구가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다경에 나온 모든 다구들을 은으로 만든 황실 다구가 발견이 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도 황실에서 이미 그런 다경을 참고해서 그러한 차 마시는 음차를 즐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뭐 황실에서 즐기면 신하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나도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경을 열심히 읽었을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티클래스 혹은 다른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따뜻한 차 자주 드셔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